1편에서는 웹 에이전시하고 리바이스 얘기를 하면서 그 인트로가 조금 길었는데요. 사실 본론은 지금부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통 접하는 기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신기한 기술을 개발할 업체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못하는 것을 사람처럼 잘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경우 기자들은 주목하게 되고 이거가 또 기사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을 개발한 업체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 그래프를 볼까요? 이제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인공지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조사해서 이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듬어주는 작업인 이제 데이터 클린징에 이제 25%나 되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인공지능이 공부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설명을 붙여주고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이게 그러는데 이거가 25%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두 작업의 전체 시간의 이제 절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거나 뭐 이럴 경우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변형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사진이 있을 경우 이 사진을 이제 요거게입니다. 이제 고양이 사진이 있을 경우 이 사진을 좌로 혹은 우로 회전하고 확대한 후 다시 회전하고 자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늘리는 거죠. 이 작업도 이제 전체 시간에 15%의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양이 이제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15%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뭐 알고리즘 이런 개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작 3%의 시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급 인력 뽑아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고급스럽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은 아무리 전문 개발자가 있어도 모을 수 있는 거가 아니죠. 개발자가 데이터 모으는 거랑은 이제 전혀 별개의 작업이고 별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주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 업체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웹 에이전시나 그 리바이스 얘기를 장황하게 1편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모아주는 업체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고양이가 야옹거리네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모아주는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메커니컬 터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관련 문서를 한 두세 개 본 것 같고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에 이제 그래서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를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아마존이 원래 인공지능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존이 쇼핑몰이지 그것도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인공지능 하면은 뭐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제 업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초기에 스타트를 끄는 업체로 최근에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인공지능의 이제 어떤 도화선이 된 업체로 아마존을 이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네이버 스피커 이런 분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가 지니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이름을 아실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대중화시키고 유행시킨 데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ES나 MWC 같은 곳에 가면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진짜 유행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가 원래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 전문 사이트는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인공지능 전문 수집 데이터 사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원래도 사실 클라우드 소싱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는 맞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메커니컬 터크가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전문 사이트로 이제 그 수집 사이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사이트로는 이제 스케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돈으로 이제 1,8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유명해졌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 이제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1편에서 웹 에이전시하고 리바이스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B2B잖아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B2B 회사들이죠.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를 모으고 소액의 금액을 주고 보통 뭐 몇십 원에서 뭐 되게 어려운 건 몇천 원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몇십 원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보내준 사람들한테 정산을 해주고 수익을 얻친 다음에 이제 기업한테 나 데이터 이렇게 모았으니까 돈을 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투자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은 투자는 많이 받은 경우가 많지만은 돈은 못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벨박스도 9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클라우드 팩토리라는 것도 이제 9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스케일보다는 적지만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이제 투자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사이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되게 잽싸게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 미국 사이트를 베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웍스라는 곳이 있고요. 네이버 시드 투자를 시작으로 시리즈 B 투자까지 이제 완료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누적 투자액이 이제 121억 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웹에이전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회사들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은 맞고 사실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 회사에 영업 잘해서 일거리 수주한 다음에 그냥 이메일 보내서 데이터 모아줘 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조그맣게 몇 군데 이렇게 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10명에서 100명 뭐 요 정도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때마다 빠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담보돼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고요. 그래서 저렴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반드시 이런 사이트들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소싱으로 진행되었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사이드워커라는 사이트인데요. 워싱턴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도를 작성 중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에게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우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보면은 장애인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가 프로젝트 사이드워크의 이제 실제 이제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참 눈썰미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진에 제가 요 태그를 살짝 숨겨놨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태그가 있었을까요? 건널목으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인도에 살짝 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불편함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인식하기 쉽지 않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요렇게 살짝 있어도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구글 스트리트 뷰는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고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픽스드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표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탈길이나 위험한 곳, 여기 있는 것처럼 턱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일반 내비게이션이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아야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업체에서 이제 뭐 구글 스트리트 뷰에 접속해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 뭐 이런 회사들은 이런 플랫폼 개발 능력이 상당하게 우수한 능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소싱 중에 이제 I hear you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하나하나 이거 애니메이션 걸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I hea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독일 연구원을 중심으로 음성 인식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모으고 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영어 이외 언어를 연구 중입니다. 주로 독일어를 연구 중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훨씬 고차원적으로 상황 파악 이런 거를 같이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음성을 들려주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여기 캡처를 했는데요. 뭐를 먹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은 먹을 때 처음에 얘기를 시작을 할 때 팍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간단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남자 목소리냐 여자 목소리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오른쪽은 약간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사이드워크나 아이히어유의 예를 들었는데 둘 다 이제 비영리 대학과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자원봉사들한테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나 메커니컬 터크 같은 데 아니면은 스케일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메커니컬 터크나 이제 그 스케일 같은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잽싸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뿌린 다음에 빠른 피드백을 받아서 기업차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업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돈을 버는 이제 사라지는 웹 에이전시의 뒤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바이스처럼 이제 자신만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당분간 이 업체들이 돈도 많이 벌고 크게 성장할 거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